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부처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가 16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장인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정책 검증 대신 인사 시스템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장인 장관 없이 국회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과 골목 상권 보호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입니다. 이 때문에 차관급이 수장인 중소기업청에서 장관 부처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면 장관이 직접 검증을 받고 정부 정책을 알려야 하지만 석 달 전 박성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뒤 지금까지 공석입니다. 장관뿐 아니라 정책 실무자인 1급 실장 4명 중 2명과 관련 기관장 인사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최수규 차관을 중심으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발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중기부 국감에선 정책 검증보단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 대책, 창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 대책 등도 국감장을 달굴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또 오는 26일에 있을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공백 속에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권오현 부회장이 경영 일선 퇴진을 전격 선언하면서 권 부회장의 뒤를 이을 후임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의 사람들이 얼마나 전면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반도체 신화의 주역 중 한 명인 권오현 부회장이 물러나면서 삼성이 리더십 공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그동안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과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총수 대행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업 내 최고 연장자로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의 재계 호프 회동 등에 참석하며 삼성 대표로 회사 안팎의 현안을 직접 챙겼습니다. 하지만 권 부회장이 사퇴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총수 대행 자리에는 권 부회장 다음으로 연장자인 윤북은 소비자 가전부문 사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 경영인 3인방 중 한 명인 신종균 IT 모바일 부문 사장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계 안팎에선 윤북은 사장이 간판으로 나서되 참석할 행사의 성격이나 업무에 따라 다른 사장, 전문 경영인이 회사의 얼굴 노릇을 할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또 일각에서 관측하듯 세대교체형 전면 쇄신 인사가 단행된다면 새로운 얼굴이 총수 대행의 역할까지 맡게 될 전망입니다. 권 부회장의 퇴진으로 연말 인사가 한 달 이상 빠른 11월에 실시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인물들이 전면에 포진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북핵 리스크와 사드 갈등으로 우리 경제 외부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성장률 전망이 쉽지 않은 이유인데요. 한국은행이 오늘 19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2%대 후반을 고수할지 아니면 정부의 3% 전망에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연 2.8%입니다. 올해 1월 성장률 전망치를 연 2.8%에서 연 2.5%로 낮췄다가 4월과 7월에 올리며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제통화기금 IMF도 올해 성장률 3%를 제시했습니다. 한은은 그러나 3% 성장률 전망에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지난 8월 말 국회 보고에서 추경 효과를 반영해도 2%대 후반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오는 1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전망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성장률 3% 달성이 곤란하다는 등 단정적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북핵 리스크가 한층 고조되고 사드 갈등 관련 부작용도 커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외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올해 3% 성장 달성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기 성장률은 2015년 3분기 이후 5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하다 올해 1분기 깜짝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2분기 다시 0%대로 떨어졌습니다. 3분기 역시 2분기와 비슷한 0%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3분기 성장률 지표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한 미시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정부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부터 1,000억 원을 투입한 나들가게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 6월까지 문을 닫거나 운영을 취소한 나들가게는 2,215개로 같은 기간 신규 개점한 점포 1,206개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폐업 사유로는 편의점이나 일반 슈퍼로의 전환이 44.6%로 가장 많았고 타업종 전환이 25%였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잘못 청구하는 일이 많아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업무상 재해임에도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청구한 부당 청구는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240만 건, 액수로는 3,161억 원에 달했습니다. 청구액은 2014년 786억 원, 2015년 861억 원, 2016년 979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약 81%만 환수한 상태입니다. 짝수달과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은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노동자 김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 패소 취지로 서울 남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짝수달과 명절 등 지급 기준일에 재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과 롯데 등 주요 대기업들이 고강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기업별 상황과 목표는 다르지만 국내 산업 내 비중이 큰 곳들인 만큼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백을 메워온 권오현 부회장이 용퇴 선언을 하자 재계는 후폭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그룹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후 처음 대대적으로 세대교체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재계에서는 전자, 생명, 물산, 3대 부문 경영체제 재편이 단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열사를 이끌며 인수합병과 사업조정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롯데 역시 그룹의 모태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지주사를 출범시키며 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롯데는 순환 출자구리를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지주의 자회사 업무 지원과 브랜드 관리만 맡겼는데 롯데 측은 경영 투명성 제고는 물론 경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자평합니다. 경영권을 한층 공고히 하게 된 신동빈 회장은 개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혁신만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향후 화학, 관광 계열사를 거느린 호텔롯데의 상장과 분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개혁의 성공 여부를 가를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도시바 메모리 지분을 손에 쥔 SK의 추가 인수합병 가능성, 중국의 사드 보복에 신음하는 현대차가 위기 탈출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택할지도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개혁은 협력 중소기업 등 국내 산업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서입니다. 가짜 논란을 빚었던 내추럴 엔도텍의 백수호가 최근 홈쇼핑에서 다시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식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판매 재개를 미리 한 몇몇 홈쇼핑 직원들이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2년 전 가짜 논란을 빚었던 내추럴 엔도텍의 백수호는 지난 7월 말 공용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재개됐습니다.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덕분인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불거졌습니다. 판매 창구인 홈쇼핑 직원들의 불공정 거래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은 판매 재개 사실을 미리 접한 공용 홈쇼핑 직원들 다수가 내추럴 엔도텍의 주식을 사들여 상당한 규모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내추럴 엔도텍의 주가는 7월 중순 12,000원에서 판매 개시 직후인 8월 초 35,000원으로 한 달도 채 안 돼 3배로 뛰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영 홈쇼핑 측은 법률 자문을 받으며 자체적으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계약을 맺은 법인의 임직원이 이용할 경우에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혹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내추럴 엔도텍 주식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가짜 백수호 파문 전 고점에서 팔아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며 이미 한 차례 불공정 거래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끊이지 않는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에 대한 추궁이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이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에서 2015 귀소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이 기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60%로 총 급여 상승률 28.9%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급속도로 늘면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보육 전담사가 학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이 이를 넘었다면 재계약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기도가 초등보육 전담사로 일했던 A씨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계약직 직원은 재계약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체 협약이 있지만 A씨의 근무 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었다고 보고 재계약 심사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자들은 시험 준비 기간에 주거비와 식비, 학원비, 용돈 등으로 월 평균 62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사혁신처와 최근 3년 내 임용된 국가공무원 1,0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무원 시험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는 가족과 함께 살며 주거비를 쓰지 않은 사람도 많아 자취생만 따지면 월 평균 지출은 100만 원 안팎으로 올라갔습니다. 시험 준비를 시작한 평균 연령은 26.6살, 합격까지 걸린 평균 준비 기간은 2년 2개월이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하윤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석지연 아나운서, 혹시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요. Stupid Great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유행어잖아요. 김생민의 영수증에 나오는 단어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스튜핏과 그레이트는 요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핫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석지연 아나운서가 밝혔다시피 바로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팟캐스트에서부터 유래된 유행어입니다. 김생민의 영수증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요. 방송인 김생민 씨가 한 달 동안 청취자들의 영수증 내역서를 받아서 소비 패턴을 분석해주는 것이죠. 현명한 저축이나 적은 지출을 했을 경우엔 그레이트를 외치며 박수와 함께 칭찬을 해주지만 과소비를 했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소비를 하면 스튜핏이라고 외치며 소비 패턴을 교정해주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핫키워드의 주제로 청년들에게 김생민의 영수증이 왜 인기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자주 듣거든요. 원래는 팟캐스트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인기를 끌면서 한 공중파에서 파일럿으로 진행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 영수증이라는 코너는 팟캐스트에서 개그맨 송은희 씨와 김숙 씨가 진행하는 비밀보장이라는 프로그램의 한 코너였는데요. 청취자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지난 6월 19일부터 아예 단독 팟캐스트로 진행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팟캐스트에서도 큰 호응을 얻자 8월에 지상파에서 15분짜리 프로그램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잇따라 공중파 프로그램으로 정해지자 김생민 씨가 10년 만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인터뷰했던 기사가 떠오르네요. 김생민 씨의 경우 그만큼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전성기를 구사한 적도 없었던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김생민의 영수증이 인기를 끌게 된 요인 중 하나인데요. 사실 김생민 씨의 경우 꾸준히 방송 생활을 한 모범적인 방송인으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폭발적인 인기를 구사한 적은 없었죠. 하지만 대박의 인기를 바라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들에서 25년간 제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활동한 끝에 지금의 위치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화려한 인생만을 멘토로 삼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청년들이 보다 가치관이 현실적으로 바뀌면서 묵묵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김생민 씨의 경우에 열광하게 된 겁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꾸준히 돈을 모아 내 집 장만할 성공한 케이스로도 인정을 받은 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예계에서도 통장 요정이라고 소문날 만큼 김생민 씨는 별다른 투자 없이 저축만으로 돈을 모은 케이스인데요. 첫 월급이었던 28만 원 중 20만 원 이상을 저금했고 그래서 데뷔 17년 만에 10억 원 이상을 모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를 토대로 도곡동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샀을 정도로 저축만으로 훌륭하게 내 집 장만을 한 좋은 본보기가 됐죠. 네, 그런데 영수증에 나온 김생민 씨의 어록을 보면 정말 알뜰하다 못해 독하게 절약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생민 씨의 어록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요. 첫 번째는 안 사면 100% 할인이다라는 말입니다. 할인 찬스가 있을 때마다 홈쇼핑으로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한 남성 청취자의 영수증을 보고 남긴 말이었는데요. 할인 찬스가 있더라도 아예 사지 않으면 소비 자체가 영원이 된다는 말이죠. 이와 비슷한 말로는 돈은 안 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과거엔 아껴야 잘 산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아예 돈은 아예 안 써야 모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어록도 있었잖아요. 옷은 기본이 22년이다. 소화가 안 될 때는 소화제를 사지 말고 점프를 해라. 우스갯소리 같기도 하지만 소비 위주의 현대사회에서 뼈 있는 조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 영수증에서 그레이스를 외치게 했던 내용들을 보자면요. 대출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집을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착한 대출이라고 한다거나 부모님에게 쓰는 지출은 효도 그레이트, 또 자기 개발을 위해 책을 사거나 학원에 다니는 비용 역시 미래를 위한 그레이스로 칭찬을 받았는데요. 특히 저축과 부모님을 위해 쓰는 돈에서는 자주 그레이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보답을 해야 한다는 이유와 지금 저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까지는 나를 위해 아낌없이 소비하는 욜로족이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 전부터는 짠테크족까지 출연할 정도로 저축과 또 근검절약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청년들이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바로 이 점이 영수증에 대중들이 열광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구인 구직 포털 알바천국에서 전국 알바생 1,228명을 대상으로 나는 욜로족일까 염전족일까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자신을 욜로족이라고 말한 알바생은 46%에 불과한 반면 자신을 체크카드로 알뜰하게 소비하는 체카족, 무조건 아끼는 염전족이라고 답한 알바생은 각각 34.5%와 19.5%로 나타났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돈을 벌면 즐거움을 위해 쓰기보단 미래를 위한 재테크를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네, 영수증 신드롬 역시 장기 불황이 낳은 사회 현상 중 하나겠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청년들이 자신의 지출 습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는 영수증의 어록처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적은 돈이 남아 저축을 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핫 키워드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